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퇴근 중에 있어요. 퇴근 중에 있어가지고 퇴근 중에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퇴근 중이라서 항상 요즘 정말 죄송한데 잡음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퇴근길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자, 실리콘 밸리와 실리콘 힐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리콘밸리는 다 아시죠? 다 알지만 저는 항상 다 알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유학고수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실리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실리콘이라고 하냐면 이제 컴퓨터 칩을 만드는 소재가 실리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곳이 많은 골짜기다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라고 안 해요.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밖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많이 얘기하고, 정작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좀 말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실리콘밸리라고 말할 때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실리콘밸리 하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나 실리콘밸리 살아 하면은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서 강남 사는 사람이 나 강남 살아 그러면은 사실 그 지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강의 남쪽. 그런데 이제 하도 강남 하다 보니까 이제 어감이 어떤 어감이죠? 나 강남 살아 하면은 쟤 돈 많고 잘났고 뭐 특권층이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나 강남 살아 하는 사람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남 살아 하면 이제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정작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베이 에어리아 살아 그래요. 베이 에어리아. 근데 베이는 뭐냐면 한국말로 이제 만이잖아, 만. 이게 바다가 살짝 들어가서 생긴 지역을 이제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 지역에 살아. 이제 베이 에어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왜냐면 그게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거든요. 샌프란시스코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 지역이죠.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단순 지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실리콘밸리 산다 하는 그런 어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제 미국 사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감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중립적인 어감을 쓰고 싶어가지고 나 베이 에어리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저는 영상에서 가끔 이제 실리콘밸리 막 이렇게 저는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저 베이 에어리아라고 하면은 살아요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 사람 산호세 사는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나 베이 에어리아 산다고 얘기하면 모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더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컴퓨터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거길 중심으로,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를 이제 꼭 거쳐가고 싶은 뭐 그런 꿈과 희망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회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신규 회사들에 계속 끊임없이 투자하는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막 계속 몰려드는 곳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첨단 컴퓨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눈여겨봐야 될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라는 도시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명성이 있죠. 그런데 이래 꼭 첨단 기술, 뭐 IT 기술, 컴퓨터 기술, 스타트업이 꼭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또 다른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는 또 한 가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뭐냐면 그 유명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본교인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죠. UT 오스틴이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말하는데, 이 UT 오스틴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여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꽤 알려진 별명인데,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시를 뭐라고 하죠? 그 도시를, 그 주변을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텍사스 주에 있는 오스틴은 실리콘 힐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산호세는 실리콘 골짜기, 주소 골짜기, 그죠? 주소, 그 컴퓨터 칩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텍사스 주의 오스틴은 실리콘 힐스, 그러니까 실리콘 언덕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주소 언덕들. 뭐 그러니까 지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오스틴을 딱 차를 타고 쭉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 있잖아요. 뭐 G사, A사, 뭐 N사,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정상의 컴퓨터 회사들, 세계 정상의 인공지능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이제 본사가 당연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제 그 회사의 두 번째 캠퍼스가 즉 지사죠. 오스틴 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라고 얘기하면 약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산호세가 본사고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있고 결정권이 이러라고, 지사 하면은 뭔가 저기 변두리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국은 워낙 이제 유교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 있는 헤드쿼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고, 저 지방에 어디 무슨 이렇게 지방 동네나 저 섬에 있는 데는 지사라고 해서 이제 변방이고, 이제 좀 뭐랄까 좌천된 사람들이 가는 거고, 뭔가 이제 뭐 조선시대 귀양 가는 것처럼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밀리면 이제 찍히면은 이제 저 지사로, 시골 지사로 이제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한국 대기업 문화가 그래요. 사장님이 있는 데서 이제 찍히면은 이제 지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가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지사하면 되게 막 안 좋고 막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은 본사, 지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똑같은 회사예요. 굉장히 신기한데,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일을 동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동급으로. 그래서 제가 다녔던 인공지능 회사들 전부 산호세에 거기에도 건물이 있고, 전부 오스틴에도 건물이 있어요. 다 그래요. 왜냐면 오스틴이 굉장히 기술과 학문이 발전하고 인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오스틴에 다 그런 산호세에 있는 첨단 기업들이 전부 오스틴 캠퍼스가 있어요. 오히려 오스틴 캠퍼스가 없는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산호세가 이제 스타트업,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근데 오스틴도 되게 많아요. 오스틴도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실리콘밸리만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력이 있진 않은데, 실리콘밸리에 준하는 급의 그런 대기업과 대기업의 이제 두 번째 캠퍼스와
이제 스타트업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텍사스 주의 오스틴 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힐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전부 실리콘밸리에도 캠퍼스가 있고 오스틴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인공지능 회사들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뭐 이래요. 한 팀이 예를 들면 뭐 한 50명 정도의 이제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한 25명 정도는 산호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오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도 고루고루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오스틴에 있는 게 산호세의 밑에 있는 그런 지사가 아니에요. 동급으로 같이 일하고 일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새는 화상회의로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하나 켜놓고 서로 화상회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이크 켜고 카메라 켜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으로 일하는 것, 동시에 같이 협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오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왜 오스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산호세처럼 기술과 그런 게 되게 발전하고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인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오스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미국의 최정상의 대기업에 거기에 반드시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다양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뉴욕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뉴욕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뉴욕주도 있지만 저 몬타나주 같은 데는 굉장히 도시화되지 않은 약간 자연이 많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뉴욕에서 막 대도시에 막 살았어요. 맨하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산호세에 뭐 취업돼서 가면은 뭔가 좀 이질감 없이 잘 일할 수가 있겠죠. 뭐 비슷한 약간 큰 도시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근교나 뭐 맨하탄 근교나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대도시고 막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몬타나주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데나 뭐 아이다호주나 막 이렇게 뭐 플로리다주나 뭐 이렇게 좀 자연이 아름답고 막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린 시절 보냈던 사람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교 같은 데는 좀 너무 도시여가지고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텍사스주가 좀 더 자연이 좀 더 많아요. 자연이. 그래서 오스틴 시에서 이렇게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아직도 그 텍사스의 그 뭐 텍사스 카우보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주의 그런 소를 키우는 농장들이 바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게 이제 오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말하자면 좀 더 시골스러운 게 오스틴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를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었거든요. 서울도 보면 강을 중심으로 강의 북쪽을 이제 강북이라고 하고 강의 남쪽을 이제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 남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굉장히 붐비는 대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 막 그렇게 북적북적한 그 서울의 그런 컬처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지고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막 이렇게 2호선 타면은 막 2호선이 이제 서울 순환하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침에 되게 많이 타잖아요. 지하철 한번 아침에 잘못 타면은 진짜 짜부대 찐빵되기 쉬워요. 정말 힘들거든요. 숨도 못 쉬고. 저는 이제 서울 지하철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서울 다시 놀러 가면은 이제 부모님 살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애 방학 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서울 놀러 가거든요. 다음 달에도 저 서울 놀러 가요. 근데 가면은 절대 지하철 안 탑니다. 너무 힘들어. 막 숨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대도시를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게 지방 출신들이 이제 막 서울 상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온 이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 걔는 이제 서울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방 내려가서 지방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서울에 굉장히 붐비는 이런 그 오피스텔 촌에 살고 있다는 거를 막 자랑해요. 막 자랑하고, 나 서울에서 성공했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를 안 좋아하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제 도시 문화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시 살던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고, 시골 살던 사람들은 시골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컴퓨터를 대학에 공부해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제 대도시에서 좀 북적북적 거리면서 막 이렇게 도시의 문화를 좀 즐기고 싶다 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인 산호세가 좀 맞는 거고, 나는 그런 거보다 조금 여유롭고 좀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데가 좋다 하면은 이제 텍사스의 오스틴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던 모든 회사들이 이제 오스틴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산호세에 있다가 오스틴으로도 출장 많이 가고, 또 오스틴에 있던 사람도 산호세에서 출장을 많이 옵니다. 왜냐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었어요, 산호세 살면서도. 그리고 이제 오스틴에 살던 제 동료도 이제 산호세를 계속 방문하고, 뭐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산호세 생활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바빠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이제 외국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산호세는 굉장히 조금 분주합니다. 굉장히 이제 서울의 강남처럼 굉장히 분주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스틴은 이제 좀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미국 내국인이 좀 많고, 좀 널널하고, 좀 여유가 많고, 물가도 싸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스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스틴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스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널널하고 여유가 있고 물가도 싸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좌파 진보 정치 세력이 있고 보수 우파 이제 정치 세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갈라집니다. 왜냐면 미국의 건국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 세력이 미국의 국가 건국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수라는 거는 이제 컨저버티브죠. 컨저버티브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수하는 거냐면 성경의 가치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게 우파예요. 그게 보수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 우파 세력에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좌파 진보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제 세력들이 굉장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면은 텍사스가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시아적인 이제 그런 정서를 좀 느끼고 싶고, 아시아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 뭐 예를 들면 일본인, 중국인, 뭐 베트남인, 뭐 이런 뭐 대만인, 뭐 이런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과 좀 있는 데가 좀 편하고, 이렇게 좀 비서구권 같은 느낌이 좋고, 뭐 특히 뭐 아시아 음식이 많아야 된다, 뭐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훨씬 맞는 거죠. 근데 신앙을 좀 지키고 싶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성경 중심적인 삶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텍사스가 더 맞는 거예요. 왜냐면 텍사스 지역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성경 벨트,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텍사스를 비롯한 이 중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문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LGBTQ라고 하죠. 좌파 진보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막시즘, 뭐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좌파 진보의 이제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열심히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이제 텍사스가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